네, 안녕하세요. 주식 시마론입니다. 최근 날씨와는 또 다르게 이번 주 들어서면서 비 온 뒤 좀 쌀쌀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주의보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교차가 커졌었는데 오늘 날씨 뚝 떨어지면서 좀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간에 살짝 노곤하기도 하고 조금은 졸음을 깰 수 있는 지금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이슈와 강의를 접목시켜 드립니다. 오늘도 든든한 교수님과 함께 내공 쌓아보세요.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강의 출발하고요. 시장 분위기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거래소가 3,180선 회복, 코스닥은 1,010선 안착까지 노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시장 순항 중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김은별 캐스터? 네, 양시장이 강세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다시금 강보합권으로 올라온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3,180포인트 터치합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보시면요. 상승 출발하면서 3,180선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다시금 보합권의 흐름을 나타내곤 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다시금 상승하면서 강해지는 모습이고요. 고점 부근 향해서 달려갑니다. 3,180선 위쪽 다시금 돌파 나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세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125억 원 사자세고요. 기관에서는 290억 원 팔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연기금은 매도 쪽입니다. 개인을 보시면 933억 원 팔자세를 기록합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에는 오르고 있는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일단 보험 섹터가 1.8%대로 가장 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쪽을 보시면 일단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오늘은 코로나19의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종이목재 섹터 1.5%대 강세 흐름으로 이끌고 있고요. 비금속광물 섹터도 1.5%대 강세입니다. 운송장비 섹터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들이 급등하게 되면서 1%대 강세고요. 섬유의복 섹터도 1% 상승 흐름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도 보시겠습니다. 네, SK텔레콤을 보시면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어제장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오늘은 매물 소화 나오게 되면서 통신업 섹터 1.6%대까지 하락 쪽으로 이끌고 있고요. 은행 섹터도 0.6%대 하락세입니다. 네, 그 외 종목들 보시면 전기전자, 의료정밀, 그리고 음식료품까지 약보합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이 반도체 투톱을 보시면요.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조금 부진합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 정도 오가고요. 외국인 매도세까지 나타나는 SK하이닉스는 1.4% 밀리며 13만 7천 원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 사이에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좀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살펴보셔야겠고요. 현재 네이버는 0.7% 오르며 39만 2천 원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들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먼저 LG화학을 보시면 국내 최대 규모의 탄소 나노튜브 공장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 영향받으며 3%대 강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오늘 셀트리온은 약보합권이고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는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거래 정지 이어지고요. 현대차 그룹주들 체크해보시면요. 현대차는 1%대, 기아는 1% 안쪽에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모비스 보시면 3.4% 오르며 31만 2,500원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을 추진하게 되면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 IPO 이후에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늘리는 데 사용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 자체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오늘장 반등 나오면서 2%대 강세고요. LG전자 현재 음봉 전환했지만 여전히 1.9%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시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삼성물산 역시나 상승세가 높은 편인데요. 현재 구간 13만 9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보유 주식에 대한 상속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매수할 것을 추천한다는 증권사 리포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LG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주사인 LG가 다음 달 27일 인적 분할로 재상장됩니다. 이 때문에 29일부터 주권 거래가 정지되는데요. 주력 사업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여기 개별적인 모멘텀들 보유한 LG그룹주들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먼저 LG 보시면 4% 오르면서 10만 원 선 돌파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 말씀드린 대로 앞서 공장 얘기 나오면서 3%대 강세 흐름입니다. 네, LG전자 보시면 오늘 마그나 쪽에서 또 애플과 관련한 연결고리가 한 번 더 부각이 됐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2% 오르며 16만 1,0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015포인트 터치하고요. 밑골이 달면서 점차 올라갑니다. 0.5% 강세입니다.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보시면 장 초반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7점 갱신 계속 나오고 있고요. 1010선 굉장히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수급에서는 개인이 430억 원 사저세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납니다. 다만 매도폭 많이 줄었고요. 외국인 104억 원, 기관은 134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많은데요. 일단 제약바이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나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6거래일 만에 매물 차익 실현 나오면서 1% 하락하며 17만 6,400원 터치하고요. 펄어비스 거래 정지 중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약보합권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알테오젠 다시금 6.8%대까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3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강하게 켜냅니다. 93,100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보셔도 오늘 2.7% 오르며 18만 5,500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이런 부분 주목된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증권사의 호평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은 1% 안쪽에 등락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요. HLB는 약보합권이고요.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CJENM은 현재 구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교육주들 급등하고 있죠. 현 시점에서 보시면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대다수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MD, 비상교육, IB, 기명까지 현재 구간 상한가고요. 메가스터디 바로 상한가 초입 구간에 있습니다. 대교도 17%대, YBM넷 20%대까지 두 자릿수대 강세 흐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크게 늘어난 것과 더불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만약 거리두기를 재조정할 때는 등교 방침을 조정하겠다는 이런 소식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좀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엔젤 산업 쪽도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토박스 코리아가 무려 25% 오르며 1,925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전장부터 움직였던 제로투세븐도 14%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교육주가 상승하는 데 이어서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IMF에서는 인구 감소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온다는 점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강의로 가보시죠. 네,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강의 주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두 가지 이슈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화면 보시죠. 삼성전자의 올해 역대급 배당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 규모가 13조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거의 절반에 넘어가는 이 규모가 또 외국인 쪽으로 배당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다음 외국인이 이 배당금을 갖고 과연 우리 시장에 대한 재투자를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제 그래서 준비해봤고요. 바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 이야기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이렇게 역대급 배당을 준다고요, 삼성전자가? 네, 뭐 이제 배당을 많이들 솔직히 경험해 보진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배당 위주에 있는 종목들이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 한 해는 얘기가 좀 틀렸었거든요. 달랐던 것 네, 같아요. 확실히 좀 달랐고. 특히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동학개미 이제 운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렇죠. 그리고 동학개미 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와 인버스였거든요. 이번 주주총회 때 국민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주주분들이. 근데 이제 뭐 인버스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성적이 안 좋은 쪽이고 네. 그렇죠. 인버스는 뭐 작년 추석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반대 의견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시장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뭐 짧게 하시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좋지 않다. 근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이제 대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뭐 지속적으로 중간에 파신 분도 있겠지만 작년에 예. 28일 뭐 배당락인가 29일까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네. 이제 특별 배당 대상이 되거든요. 네. 이 특별 배당이 지금 이제 주주 환원책을 밝히고 난 이후에 처음 있는 겁니다. 네. 뭐 오래전으로 좀 돌아가게 되면 이게 공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FCF라고 주주 예.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는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여니까 이제 대박이에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자, 내일 모레 나옵니다. 4월 16일 날 네. 연말 작년에 이제 4분기 배당금이죠. 1분기가 아니고 사상 최대 규모인데 이제 향후 3년간 밝혔어요. 예. 2021년 올해부터죠. 2023년까지도 FCF에 50% 네. 주주 친화적인 환원 이거- 정책을 하겠다. 통 큰 거 맞죠? 통 큰 거죠.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통 큰 것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어.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라가고 주가. 지금 삼성전자가 이런 형국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년에 배당 받고 나는 배당까지 받았고 주가가 많이 튀었으니 정리하겠다 하신 분들은 주가 위에 상단에 있을 때 정리하셨을 거고 네. 그리고 주식을 팔았어도 지금 이제 배당이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네, 네. 너무 신나는데 이제 보통주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354원이고요. 우선주는 조금 많은데 네. 특별 배당이 대박이죠. 이제 1,578원입니다. 예상됐던 대로 약 합치니까 2,900 얼마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2019년에도 1,500원대가 조금 안 되게끔 그리고 뭐 2018년, 19년에도 1,450원대인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역대급으로 3,000원이 조금 안 되게 배당을 하는 쪽이니까 그 금액이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삼성전자의 배당금 총액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정규 결산 배당 플러스 특별 배당까지 합쳐서 약 13조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쉽게도 이제 우리 동학개미 운동가 분들이 가져가시는 돈은 8천억 원 상당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8천억 원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그렇죠. 가는군요. 외국인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가져갑니다. 와.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놨는데 보통주가 이제 우리 개인 주주분들은 약 6.5%가 되고 네. 우선주는 당연히 이제 의결권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많습니다만은 17%.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급한 배당금을 좀 써놨는데 예. 이것도 좀 많거든요. 지금 이것도 사실 많습니다. 재작년과 그렇죠. 전에도 이것도 적은 쪽이 아닌데 뭐 네네. 많이 하는 쪽들 보게 되면 평균 뭐 300원, 500원 선인데 뭐 삼성전자다 이번이 보니까 월등히 컸네요.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가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아, 네. 또 이게 대박이거든요. 오. 뭐 액분 전에 뭐 2019년 때 황제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네네. 그걸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일거양득이죠. 주가도 올라가서 수익도 내고 배당도 받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선호하는 거거든요. 이제 또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지 않는 시청자분들도 그래 삼성전자는 뭐 망하진 않는다. 가지고 있으면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네. 쪽이고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 이제 분기 배당금도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매달 분기 30일입니다. 3월 30일, 뭐 6월 30일 이런 쪽인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변화가 있는 쪽이거든요. 네. 때 되면 돈 들어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2,994원. 우리가 이제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상속 재원 확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이슈가 삼성전자에 들어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걸 원치 않았을 겁니다. 더 오히려 손해거든요. 네. 상속 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그래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 주가가 더 다운됐으면 더 하는 쪽이었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주가는 불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배당금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배당금이 상당히 규모가 크고 네. 삼성전자의 지분 비율을 보게 되면 역시나 삼성전자는 개인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건 엄연히 좀 슬픈 현실이지만 외국인의 어떤 향배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좀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수급의 키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이 돈이 과연 시장에 풀릴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에 고스란히 다시금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 좀 엑시트를 하고 차익 실현까지 내놓을 것이냐. 이제 이 세 가지 이슈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일단 외국인들의 어마어마한 지분, 사실 동학개미 운동으로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되기는 했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위기 때 우리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대표 종목들에 대한 지분을 늘려서 이제 경제 주권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좀 더 응원을 불어넣는 목소리가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직도 외국인과 개인 투자들이 갖고 있는 그 비율 차이가 상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다소 좀 씁쓸하기도 하고, 작년 1월에 들어오신 분들은 배당도 못 받고 지금은 또 주가가 살짝 흔들려서 아쉽고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 배당금이 외국인에게로 흘러갔는데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재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심에 좀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지수를 좀 봤을 때 오늘 이제 내용이 좀 난이도가 있는 쪽인데 이제 지수를 봤을 때 결국은 코스피 200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지수는 못 갑니다. 제 경험상 어쩔 수가 없는 쪽이거든요. 아쉽지만 우리나라 구조를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지수 구조가 외국인에 좀 좌지우지되는 측면이 있고 예전에는 이런 정말 안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나라 국내 주식이 외국인의 ATM기다. 뭐 이런 안 좋은 내용도 있었거든요. 네. 뭐 금요일 그래서 종가에 뭐 아침에 시가에 팔고 종가에 사라 뭐 이런 안 좋은 내용들도 있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금요일만 되면 좀 빠지는 쪽이거든요. 항상. 주말 앞두고 항상 그랬던 그렇죠. 것 같아요. 뭐 이슈야 뭐 이유야 여러 가지 갖다 붙였어요. 지정학적 우려도 갖다 붙이고 했는데 요즘 지정학적 우려 없거든요, 우리나라. 뭐 북한이 핵실험한다고 주가 떨어지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 같고요. 그 부분은 결국은 뭐 국민들이 하나로 좀 뭉쳐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다뤄볼 내용은 외국인의 배당 규모입니다. 네. 외국인의 배당 규모가 7조 7천억 원이거든요. 13조 중에. 그렇죠. 와, 엄청나게 많은데 대단하네요, 진짜.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이 가진 게 배당 받는 게 8천억 원이니까 네. 거의 약 10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죠. 이제 보통주가 55%, 우선주에 관한 79%를 가져가는 쪽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우리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좀 신통치 않거든요.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죠. 그렇죠. 1월보다. 근데 그러니까 이 외국인의 배당 규모가 더 커 보입니다. 아, 거의 하루치 거래대금에 육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이 큰 배당 규모를 지금 우리는 증시에 어떻게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뭐 대형 IPO 할 때도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 시장이 조금 화랑이 되거든요. 네네. 지금 증시 회전율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38%에서 약 41%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막상 증시가 좋은 것 같지만 체감 지수가 그렇게 썩 높은 편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다음에 지수는 많이 테마라든지, 올랐지만. 네, 그렇죠. 테마주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테마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쪽이고 그나마 최근에 2차 전지 쪽이 예, 다시 조금 고개를 들고. 들썩들썩한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이슈가 이제 결국은 불거지는 쪽인데 예. 이 특별 배당 이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네. 이미 좀 선반영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차트를 네. 좀 준비를 해봤는데 차트가 띄워질까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 네. 결국은 이제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은 이 특별 배당 이슈가 나오는데 제가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네. 분홍색으로. 핑크색. 네. 네, 가운데 있네요. 저 때가 12월 2일입니다. 결국은 이제 연말 앞두고 나서 네. 거의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배당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때 기간 행보 동안에 다 들어왔거든요. 아. 한 번 먼저 상승 랠리가 나오고 네. 이때는 아마 앵커님도 제가 기억이 나요. 7만 전자가 왔다. 돌파를 했다. 이런 막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갑다. 보통 우리가 다 여기까지 생각을 좀 했거든요. 왜냐하면 6만 원 돌파를 막 못하고 있다가 6만 원을 돌파하고 이제 7만 전자가 눈앞에 왔다. 그래서 여기서 좀 꺾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관 행보를 갔는데 갑자기 대외 변수가 생겼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원 확보다. 특별 배당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갑자기 주가가 급등으로 가버립니다. 1월 달까지. 네. 10만 전자를 바라보는 그렇죠. 시간까지. 근데 10만 전자는 이제 뭐 언젠간 달성할 겁니다. 근데 달성을 못 하고 이제 이 마지막 모습이 좋지 않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삼성전자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세로 가는 것을 원하고 주식을 사는 거지. 빠져도 1%, 올라도 1, 2%. 삼성전자 산데 일주일 만에 30%씩 한다. 이때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연초에. 겁니다. 그렇죠. 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속도감이. 355조입니다. 네네. 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가는 쪽인데 저는 이 배당 이슈에 대한 것은 증시에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외국인은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는 쪽입니다. 그 결론이 너무 슬픈데요. 그럼 삼성에 대한 재투자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건지 다른 쪽으로 거래소 안에 혹은 코스닥 안에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나 거래소 쪽으로 외국인이 다시 좀 컴백하는 모습들도 단기적으로 좀 포착이 됐잖아요. 삼성에 대한 재투자는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대한 기회 포착으로 좀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네, 헤지펀드사 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도 이제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네. 삼성전자에 오롯이 재투자되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네. 1분기가 보시게 되면 LG전자와 더불어 삼성전자가
뭐 IT의 쌍두마차지 않습니까? 네. 잠정 실적 정말 호실적을 썼습니다. 깜짝 서프라이즈를 썼는데 9조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주가는 그런데 못 갔어요. 네. 그날도 못 간다고 하는 쪽이었고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완숙기 산업인 스마트폰에 관한 실적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완숙기 산업이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창출하긴 하지만 네. 성장 동력이 계속 있는 쪽은 아니거든요. 네. 결국은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인가요? 홀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네네. 공중에 띄우는 이런 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결국은 반도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실적은 좋지 않았거든요. 외국인들도 작년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수주를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인텔, 퀄컴, 엔비디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오롯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시점이 2분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정 실적이 1분기 때 나왔지만 원하는 분야의 섹터에서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도 특별 배당 이슈로 주가를 이미 다 띄웠고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당 자금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느냐? 이것은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요. 네. 그래도 대외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삼전에 이제 수급 차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삼성전자 거요. 네, 뭐 구체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예. 상당히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뭐 파란색이 엄청 많죠. 이제 크게 보이지 않는데도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연기금입니다. 네. 하루도 거의 끝에서 네 번째. 네, 매수를 한 적이 없을 네, 정도로 오른쪽에서요. 네, 새파랗게 보이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연기금 물동량이 시각이네요. 받쳐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인들도 지속적으로 작년 11월, 12월 같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외국인들도 조금 사거래를 오거래를 들어오는 듯 네. 싶더니 팔고 또 사거래를 오거래를 들어오는 거 싶더니 좀 팔고. 실적 발표 나고 나서는 또 사흘간 계속 팔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개인들만 지금 계속 사는 쪽이에요. 아, 역시나 박스권 움직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2차 상승 랠리가 나오는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쪽인데 역시나 대형주 퍼포먼스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차익 실현 메모를 내놓는 쪽이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 쪽이고요. 네. 그리고도 대외 변수가 상당히 많죠. 어떤 게 미중 무역 분쟁에 지금 판 안에서 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지금 삼성전자가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중국이 그전에는 줄 세우기를 좀 하더니 이번에는 확실히 미국이 좀 줄 세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를 불려들었는데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아직 내려오기까지 봤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뭐 투자해라. 그거겠죠. 이렇게 압박했다고 하는데. MMA 쪽인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스탠스를 보게 되면 고용 인력 창출이거든요. 그래야 될 때 뭐 지금 저 초기 단계 행정부가 연착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뭐 기술력이 있는 쪽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반도체도 전 세계적으로 사이클을 보게 되면 돌았거든요.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왔어요. 원래는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병철 회장님이 일본에서 배워온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미국이 가져가겠다. 지금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와서 우리는 나라에 공장 만들고 미국에 우리 고용 인력 창출하고 너네 이렇게 밀어줄게 이런 건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눈치가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리더는 또 부재한 상황.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대외 변수를 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쪽이고 이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알고 있을 수급 겁니다. 주체들도 이 때문에 좀 꺼려하고 있을 그렇죠. 상황이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뭐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캐파 증설이 이어지고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가 뭐 연이어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시기적으로 지금은 조금 빠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쪽으로는 자금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다른 종목들로는 뭐 매력적인 종목들로는 수급 유입이 가능하다고는 보신다는 건가요? 네, 요즘은 역시나 뭐 중소형주 퍼포먼스는 좋은 네네.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해 가장 노리는 쪽이 뭐 삼성전자니까 반도체 쪽을 생각하면 역시나 빈메모리 쪽이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빈메모리 쪽에 장비 쪽으로 후공정 장비 쪽으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반도체 전공정 쪽에서 이거 캐파 증설 많이 하니까 장비 쪽 좋아질 것이다. 장비 뭐 유신테크, PSK 이런 쪽이거든요. 이런 네, 쪽으로 네. 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처럼 또 아니다 후공정인 패키징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네. 저는 그쪽은 좀 전망이 밝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정리를 해왔는데 삼성전자가 1분기 호실적이지만 반도체 매출 비중은 미미했다는 것이죠. 네. 네. 그 부분이 결국은 해결이 좀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넘어야 될 작은 산이 또 있습니다. 큰 산은 아니라고 보는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올해 1년의 추세는 상방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공매도 전에 어떤 낙폭의 크기가 어디까지 될지 전문가들 대한민국 전문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10년 만에 재개되는 쪽이기 때문에 과거 통계치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때는 주가가 무조건 내렸거든요. 근데 그 폭을 이제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의 불확실성까지 좀 제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작년에 통계치를, 그러니까 10년치 통계치를 보게 되면 공매도 이후에 일단 삼성전자는 내렸습니다. 하이닉스와. 내리고 나서 대형주들 위주로 먼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낙폭의 크기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 네. 결국은 이제 수익률을 가장 크게 키울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박스권 안에서 뭐 하단 8만 원, 상단 8만 5천 원 여기가 네. 아니고 예. 공매도 이후에 낙폭이 나왔을 때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물량을 거치면서 소화할 2분기 호실적에 예. 반도체 영향이 나오면서 매출이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분기 실적과 공매도 재개 이후의 흐름 요걸 앞두고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 다 관망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께서 우리 전문가 교수님께서 만약 외국인이라면 공매도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 가격이 적정 주가보다 비싸다고 생각할 때 이제 숏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격대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비싸지 않죠. 비싸지 않은 쪽인데 네.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네. 상당히 속도적인 측면을 고려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주가가 뛰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와 어떤 기관의 외국인 투자자의 성향이 무엇이냐면 목표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기계적이거든요. 네. 매매를 할 때 돈도 많은 쪽이지만 그 자금도 상당히 대기 자금이 많다 보니까 유리한 국면인데 네.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요. 주가가 탁 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리고 업황의 사이클이 처진다 하면 과감하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출발도 자금도 적은 쪽인데 따라가는 매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되는 쪽인데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트레이딩 쪽이에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물동량을 보게 되면 지금 연기금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20년 보유하면 좋을 건데 연기금도 계속 팔지 않습니까? 이게 답은 나와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전략 마무리해 주시는 네, 거예요? 뭐 이제 전략을 좀 마무리할 것 같은데 지금 네. 1분기를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시청자분들 반도체가 비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선방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주가가 그렇게 시기에 빠지는 쪽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호흡을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올해 반도체 투자를 하면서 저는 올해 반도체 분명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도 될 것 같은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제 호흡의 길이는 하반기까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쪽이에요, 저는. 그리고 이제 뭐 후공정도 되겠지만 2분기부터 결국은 승부수를 띄우려면 지금부터 매집 단계거든요. 네. 근데 제 목록에 삼성전자는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없다는 쪽이고 아까 그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죠. 확인하고 들어갈 것들이 저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무릎에서 사서 네. 어깨에서 팔아라. 가끔 이제 발바닥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고수들인가요? 네, 고수들이시겠죠. 이제 말리진 않는데 저는 주식의 경험을 예. 절대 무시하는 쪽이 아니거든요. 2분기 때 실적 반도체 매출 비중 확인하고 예. 공매도 이후에 불확실성이 확실히 제거돼도 네. 내가 삼성전자를 저는 장기 투자 관점으로 들어갈 거니 나쁘지 않다고 보는 쪽이에요. 굳이 지금 후공정 쪽도 밟고 아, 네. 좋은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네. 굳이 대형주 쪽에 달려들 필요가 없다는 쪽이고 이제 네. 삼성전자에서 관찰 추이가 필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 쪽이나 TV 대형 가전은 아닙니다. 거기는 너무 잘 될 것 같고요. 네. 지속적으로도 지금 뭐 접는 폰이 3단계로 접는 폰이 나오고 있거든요. 병풍. 병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세 번 접어서 근데 기술력이 네. 계속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상관이 없고 삼성전자에 대한 파운드리 매출에 관해서 좀 추적 네.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아. 이것은 좀 필수적인 요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이 기대치만큼 계속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설리겠지 않나. 하지만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 보자면 긴 호흡이 필요한 구간이다. 여러 가지 필수 조건 확인해야 될 선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으로 공매도 또 2분기에 어느 정도 반도체 쪽에서 성과를 낼 것인가 또 미래 동력에 있어서의 성과는 여러 가지 물음표가 달려 있는 구간 안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 좀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의 재투자보다는 외국인의 새로운 투자처 그러니까 중소형주 쪽으로의 낙수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중간지주사 전환안, 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달에도 이미 주총에서 좀 힌트를 줬기 때문에 4, 5월 중에 그 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고요. 꾸준히 좀 관련 종목들을 추정해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제 30만 원을 돌파했던 SK텔레콤이 오늘은 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연결고리가 밀접하게 있는지 그룹사 안에서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부터 제기가 됐대요.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안 이제 오늘 공개가 됩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왜 지주사 전환, 중간 지주사 전환을 하게 됐는지 이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이제 10만 원 시간이니까 오늘 딱 주제가 10만 원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배당도 익숙치가 않은 쪽인데 배당 이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주사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늘 이제 우리 코스닥 규정까지 들어가고 공정거래법까지 가게 되면 난이도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도 요즘에 핫 이슈니까요. 또 SK 이노베이션도 또 핫 이슈고 그것까지 살펴보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발표가 내려오기 전에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요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죠. SK 이제 지배구조 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네.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네. 결국은 최상단위에 SK라는 지주사격이 버티고 있는데 그 밑으로 자회사, 손자회사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이제 상당히 포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최태원 회장의 스타일 자체가 MMA를 잘합니다. 잘하는데 이제 이게 정부에서 좀 칼을 꺼내드렸거든요. 네. 압박을 좀 살짝 주는 쪽이죠 지금. 이제 2018년부터 내용이 나왔던 쪽이고 2022년에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지주사 연결고리가 확립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뜯어봤는데 네. 그 배경이 궁금해요. 네, 공정거래법 이제 개정안 내용이 2022년 시행 예정입니다. 내년이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결국은 이제 신규 지주회사의 어떤 자회사 지분율을 올리겠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뭐 보게 되면 SK 지주사가 현재가, 그렇죠. 네. 뭐 SK텔레콤 지분을 뭐 20% 갖고 있다. 네. 또 그 밑에 누가 몇 프로 갖고 있다. 보통 이렇게 예, 예. HTS 들어가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자회사의 지분율을 올리겠다는 쪽인데 왜 올렸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네. 결국은 문어발식 경영을 막겠다는 하지 거거든요. 마라. 네, 문어발식 예. 경영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 구조가 되게 되면 자회사, 손자회사까지 자금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무 구조가 복잡해지죠. 그러면 자금 세탁의 창구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좀 많은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또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막은 것 같아요. 독식을 하는 구조로 갈 수 있거든요. 네. SK 그룹주들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동박에서도 바로 다이렉트로 갖고 있고 아. 뭐 좀 저는 근데 이 부분을 인정하는 쪽이거든요. 네. 기업의 논리 구조는 수익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사업의 일환인 것인데 뭐 법률로서 제재를 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돈이 되는 쪽이니까 우리가 가져오겠다. 우리가 자회사로 만들어서 가져오겠다. 우리가 MMA에서 사오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지배구조의 어떤 그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SK 하이닉스 지분 구조가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죠? 네, 현재입니다. 제 최상단에 이제 우리 최 회장님이 계시고 네, 네. 아주 쉽습니다. 그 밑에 SK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SK텔레콤 그 밑에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구조가 아주 쉽죠. 예. SK가 결국은 지주사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자회사 그리고 그 밑에 손자회사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또 양 옆으로 이제 날개를 펼치면 또 계열사들이 이제 많아지는 다른 쪽이죠. 계열사까지. 네. 여기 지금 SK 하이닉스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구조가. 왜냐하면 지금 SK 하이닉스에 관해서는 지분율이 지금 100%여야 됩니다. 100%. 상당히 내년 공정거래법으로 가게 되면 자회사를 만들 때 지분을 SK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 밑에 더 사야 SK 크롬이라는 회사를 가지려면 네. 지분을 100% 보유해야 돼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내년에 공정거래법이 시행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있습니다. 예. 약 100조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20%에서 30% 올리면 10조를 가져와야 돼요. 지금 확보를 또 해야 되는 쪽인데 지금 뭐 인텔도 지금 11조 수하고 왔는데도 결과론적으로 잘 됐지만 비싸다고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또 돈 들어갈 때 지금 많지 않습니까? 2조도 LG화학 쪽에 줘야 되고 네. 그렇죠. 이노베이션과의 앵커님 뭐 박수를 치시는데 돈 들어갈 때 지금 그러니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한 해 앞서서 SK 쪽에서도 뭐 법망을 좀 피한다면 피한 거겠지만 지배구조 확립을 좀 하지 않느냐. 네. 지배구조를 이제 확립하게 되면 지분 추가 10%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10조 재원이 필요한데 이게 없어지는 쪽이죠. 그러면 어떠냐? SKT가 지금
텔레콤이 자회사인데 이 중간 지주사로 전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단계가 3단계에서 아까 그림이 2단계로 되기 때문에 10조 재원 확보를 할 필요가 없는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골자거든요. 네. 중간에 자회사를 제거하겠다. 이 자회사를 중간 지주사로 만들겠다는 게 네. 지금 이제 SK 그룹주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이즈가 발생하거든요. 네. 어떤 노이즈가 있을지 이제 뒤에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뭐 주주 친화적 여러 가지가 제도까지 있죠. 주주 반대가 네. 있다든지 이런 노이즈가 지금 발생하는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얘기를 남겨주셨어요. 하실 말씀을. 일단은 개정이 되면서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개정안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 지주사와 자회사 연결고리에 있어서 그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 지주사로 개편하는 걸 올해 안에 다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뭐 단독 기사를 통해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뭐 인적 분할하고 나서 이제 하이닉스를 바로 거느리는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곤 있는데요.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들과 함께 좀 이쪽으로밖에 갈 수 없었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인적 분할 시나리오, 이제 물적 분할 시나리오, 제 3의 시나리오라고 이렇게 봤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주주 입장이라면 세 가지 다 불편해요. 일단은 쉽게 좀 예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네, 하나씩 우리가 볼까요? 모두 다 알겠지만 물적 분할은 무조건 불편한 쪽입니다. LG화학 사태를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때 반발이 좀 심했. 엄청 그렇죠. 심했죠. 네. 똑같습니다. SK텔레콤 안에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겠지 않습니까? 네. 자회사도 거느리 있고 뭐 계열사도 있을 거고 이거를 물적 분할한다고 생각하면 SK텔레콤 주주 입장에서는 야 이거 돈 되는 거 또 떼어낸 거 아니냐. 예. 당연히 싫은 쪽입니다. 그쪽은. 그래서 그쪽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실질적으로 SK그룹주들도 지금 LG화학을 보니 이번에 주주들 눈치를 많이 봤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너무 극렬한 반대가 있으니까 예. 예전에 정말 모르시겠지만 삼성전자로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주식 아마 오래 하신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예. 삼성전자 분할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대에 부딪혔나요? 반대 붙여서 못했죠. 그렇군요. 극심했습니다. 반도체 부분을 띄어내겠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똑같은 쪽이죠. SK텔레콤 안에 이제 여러 계열사가 있는데 물적 분할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아주 극렬할 겁니다. 주주들 반대가. 그렇기 때문에 인적 분할 시나리오로 가는 쪽 같아요. 지금. 인적 분할 안에서도 SK와 합병하는 더 나아가는 하나가 있었고 그냥 그렇죠. 중간 지주사에서 인적 분할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중간 지주사에서 전환하는 아. 골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시는 어려운 것 거죠? 같은데 상당히 쉽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SK그룹주가 있고 네. 그 밑에 SK텔레콤이 있고 SK하이닉스가 있는데 SK텔레콤이 지금 자회사거든요. 그리고 네.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인데 이 손자회사가 자회사를 만드는 것도 지분이 100%가 필요한 쪽이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원 10조를 마련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지금 준비를 안 하면 2022년에 당장 10조가 필요한 쪽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이거 위에 경영진들 주주들한테 혼날 일이죠. 빨리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는 쪽인데 SK텔레콤은 이제 중간 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 예. 그것이 이제 인적 분할을 택했다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SK 인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 지수사로 전환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솔브레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브레인도 작년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사업회사랑 투자사랑. 근데 SKT 안에는 이제 좀 많거든요. 그래서 밑에 계열사가. 네 예. 제가 써놨습니다. 일단 들어가 있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네. 이제 SK 보게 되면 11번가가 있고요. 네. 네. 뭐 저도 11번가 이용해봤는데 ADT 캡스가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윈스토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인터넷 SK 브로드밴드. 브로드밴드가 있고 네.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갖고 오겠다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 중간 지주사로 전화를 하게 되면 네. 손자 회사가 없어지는 골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업회사랑 투자사랑 지금 그림 보면 그렇죠. 나뉘는. 네, 이런 인적 식으로 분할도? 지금 네. 하겠다 이건데 네. 이것도 주주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SK텔레콤 안에 저게 한꺼번에 다 포함돼서 들어갔던 쪽이지 않습니까? 예. 11번가도 들어갔고 ADT 캡스도 들어갔고 윈스토도 들어갔고 SK 브로드밴드도 다 포함돼가지고 배당 받고 여기 계열사에서 내는 어떤 매출 구조가 SK텔레콤에 반영되는 쪽이잖아요. 네. 또 이거 인적 분할하겠다. 이것도 싫은 쪽이거든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결국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골자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인적 분할을 하든 뭐를 물적 분할을 하게 되든 뭐를 하나 띄어놨다고 쳐보겠습니다. 네. SK 브로드밴드를 띄어내 보겠습니다. 예를 네. 들어
그러면 당연히 SK텔레콤의 매출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 싫은 쪽이에요. 뭐가 돼도. 근데 이거를 SK그룹주 중에서는 네. 안 할 수가 없죠. 가만히 있게 되면 10조 내야 되니까 지금 이런 만약에 행복입니다. 그러면 투자사와 사업사로 나뉘어지고 중간지주사로 이제 그 투자사를 바꾸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인 건데 여기에서 자회사 배치안이 조금 예상 시나리오 방금 그림을 통해 나왔는데 그렇죠. 아직 자회사 배치안까지는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이런 보도들이 나와가지고 혹시 자회사 배치안이 좀 바뀌게 되면 SK텔레콤 주주들이 조금은 그래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기서 지금 네. 떼어낸 다음에 SK 브로드밴드 만족할 수 쪽이거든요. 있을지. 저는 어떤 식으로도 주주들은 만족을 못할 것 같고요. 아. 왜냐하면 저렇게 되면 배당이 낮아질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제 주주들의 원성을 잠재워야 되는데 네. 그러면 LG화학에서 뭘 했죠? 그때도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해서 배당금을 올렸거든요. 과연 SK 이제 그룹주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자사주 소각 얘기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쪽이다. 결국은 이거는 SK그룹 쪽에서 결국은 공시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지만 네. 입장을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LG화학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주주들 달래기 차원에서 배당금 올리겠다. 네. 그러면서 LG화학 주가도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또 주주들은 그때 분노했습니다. 왜 이걸 이제서야 말하냐? 뭐 이런 쪽이었거든요. 여러모로 뭐로 가도 주주 입장에서는 예. 좀 아쉬운 측면의 구조 개편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빠지고 있는 이런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보시는지 사실 이번 중간 지주사 개편안이 SK 주주들에겐 좋고 텔레콤 쪽으로는 조금 아쉬운 결과일 수 있겠다는 이런 뉴스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SK 지주사도 빠지고 텔레콤, 하이닉스 다 빠지는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관련해서는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마무리로 들어가 볼게요. 네, 뭐 전 궁극적인 목표를 보게 되면 지배 구조 개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SK텔레콤의 어떤 기준 가치를 재편해 보겠다, 기업 가치를 네. 재고해 보겠다 이런 내용인 쪽 같은데 결국은 투자 전략이 네. 지금 이제 SK 그룹주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자금 확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금 확보인 것 같고. 지금 뭐 여러 가지 SK 그룹주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 MMA이고 IPO 상장 쪽이거든요. 네. 당장 아이테크놀로지도 다음 달에는 좀 나오는 쪽이고 하반기에도 출격이 2개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늘리려는 좀 행태가 포착될 거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은 지배구조에 따른 개편 이슈보다는 업황 사이클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SK 그룹사 중에서 요즘 가장 핫했던 거는 뭐 지배구조도 있습니다만 이노베이션 쪽인데 이쪽도 아직 실적 검토가 필요한 쪽이거든요. 네. 그나마 SK 그룹주 중에 실적이 확실하게 답보되는 쪽은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IPO 대형 상장을 앞두고 있는 SK 아이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미 지배구조 개편하는 이들 주가에 다 이미 선반영된 그렇죠. 측면이다라고 보신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는 실적을 봐라. 그렇죠. 이제는 실적을 봐야 예.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실적으로 다시 좀 회귀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해서 보셨던 종목들이라면 조금은 좀 정리 관점 혹은 홀딩 관점을 결정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 할 텐데 불확실해서 다들 좀 전략 세우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상장하기 이전이기는 한데요. 이노베이션의 이 자회사 아이테크놀로지 IPO를 앞두고서 이쪽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지 않겠느냐라는 포인트까지 전해줘서요. 그룹사 안에서의 토픽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뉴스 같이 좀 꼼꼼하게 보셔야겠어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민주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주식시마론 저희가 달려온 내용들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 포인트에 도움될 수 있는 전략들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전략 잘 세우세요.